드디어 허수아비 9화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또 다른 살인사건의 발생부터 강태주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차시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까지 역대급 전개가 펼쳐질 것임이 암시됐습니다. 우선 그 예고편의 시작은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성경찰서에 들어서는 수사해반 경찰들, 그리고 그들에게 쏟아지는 박수갈치와 함께 시작합니다. 수사해반 장명도와 도영구는 임성만이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시키고 장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잔혹한 고문을 해 임성만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냈는데요. 그 결과 임성만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고 수사해반 경찰들과 차시영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게 됐죠. 예상컨대 장명도와 도영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성경찰서 내부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며 이들의 악행은 더욱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강태주는 차시영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차시영에게 수갑을 치운 일에 대한 보복으로 가혹행위를 해 이기범을 죽게 만들었다는 누명을 써 징계를 받게 됐죠.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는 강태주가 살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진화나 엔딩 파트에서는 강태주가 농수로에 숨겨진 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죠. 이는 허수아비와 같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인트로 장면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실제로 10차례에 이르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2차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당시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4일 전 선을 보러 갔다가 실종된 25세 박모 씨가 알몸 상태로 살해된 채로 발견됐죠. 일명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초가 되는 사건으로 허수아비에서도 이를 기점으로 드라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예고하는 것 같은데 그놈이 강성 연쇄살인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법의관, 그가 들어선 곳은 부검실로 그곳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강태주, 그리고 그가 농수로에서 발견한 시신이 부검대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서는 강태주가 그놈이에요, 강성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하는데요. 강태주는 농수로에서 발견된 시신이 다리가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점과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인근에서 스타킹이 발견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자신이 쫓고 있던 강성 연쇄살인범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연쇄살인범의 정체는 바로 이제야 내가 알던 태주 같네. 자신의 절친한 친구 이기한이었는데요. 진짜 그가 진범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더 소름 돋는 건 그가 이기범이 폐혈증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기한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기범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케이크를 사러 가면서 그를 죽게 내버려뒀죠. 진심 이 장면 하나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빌런으로 손꼽힐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기범이 죽기 전에 순영이는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8화 엔딩 파트에서는 강순영을 죽이기 위해 그녀를 뒤쫓고 있었죠. 순영이 많이 괴로워 보인다. 네 곁으로 보내줄까 하는데 어때? 이로 보아 이기한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란 걸 알 수 있으며 과연 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를지, 그리고 경찰들은 왜 그를 놓치게 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은 모방살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검사는 증인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법복을 입고 있는 차시영의 모습,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 신문하고 있는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 피고인석에는 임성만과 변호사가 앉아있는 걸로 보아 임성만의 연쇄살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석에는 다름 아닌 강태주가 앉아있는데요. 강성 연쇄살인 사건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태주는 임성만이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직접 증언을 하러 나온 걸로 보이죠. 예상컨대 강태주는 임성만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살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임성만이 진범이 아니라고 증언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차시영은 시신을 직접 본 사람은 모방살인이 가능하단 얘기네요 라고 말하는데 이를 들은 강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임성만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지금 검사는 증인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반박합니다. 이로 보아 차시영은 현재 발생한 살인사건은 임성만의 범죄를 모방한 사람의 짓이며 그 시신을 직접 본 강태주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차시영은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한 점을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표창까지 받아버린 상황인데요. 만약 임성만이 범인이 아니게 된다면 자신의 꼴이 우스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인 아버지에게도 혼날 게 뻔할 겁니다. 그래서 차시영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임성만이 범인인 걸로 사건을 조작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서지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오디오에서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아 강성경찰서와 차시영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걸로 예상되는데요. 수상한 냄새를 맡은 사람은 서지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상한 사건 없었어. 근데 아이예요. 8살짜리 여자아이.
바로 주인공 강태주도 있었죠. 그가 수상한 사건이 없었냐고 물어보자 이수키 순경은 8살짜리 아이가 실종됐다고 답하는데 뒤이어 여자아이가 누군가를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 여자아이는 지난화 엔딩에서 강순영이 이기범의 묘지에 들렸다가 돌아오던 중에 만난 아이였는데 강순영과의 대화로 보아 그녀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기아는 강태주가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싶다고 말하자 이 중에 하나는 아이였어. 피해자 중 한 명이 아이였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앞에서 등장한 꼬마아이 또한 이기안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면에선 아이가 혼자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다가가는 이기안의 발이 비춰지죠.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이 살인사건이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살인들과는 패턴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기안은 지금까지 다리가 보이는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은 젊은 여성들만 골라 살인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로 보아 이기안이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어서 강성경찰서 회의실에 있는 경찰들과 강태주의 모습에 이어 도윤구가 강태주의 멱살을 잡는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도윤구는 강태주에게 개새끼야 여기 와서 지랄이야 라고 말하는데요. 예상컨대 여자아이 실종 사건이 강태주가 없는 사이에 발생했는데 장명도와 도윤구는 임성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해버린 것 같죠. 그리고 이를 눈치챈 강태주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이들에게 또 한마디 한 것 같은데 급기야 신랑이는 폭력이 오가기 직전까지 치다르죠. 그런데 그 순간 차시영이 도착해 그 광경을 목격하는데 이 모든 조작은 당연히 장명도와 도영구 이 둘만이 벌인 일이 아니겠죠. 예고편 다음 장면을 보면 근데 이제 와서 뭐? 연쇄살인범이 뭐? 숲에서 무언가를 조사 중인 장명도와 차시영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차시영이 수그려서 땅에 있는 무언가를 가까이 관찰합니다. 이후 그의 얼굴이 비춰지는데 표정이 매우 심각한 걸로 보아 그들이 발견한 건 여자아이의 시체이며 이 살인사건이 추가 연쇄살인이란 증거까지 발견한 것 같죠. 그러나 오디오에서는 차시영이 근데 이제 와서 뭐 연쇄살인범이 뭐 라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차시영은 여자아이가 연쇄살인범에 의해 살인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태주에게 시치미를 떼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선 누군가의 뒷모습이 비춰지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이기환이었습니다. 예상컨대 여자아이를 죽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술에 취해 있는 차시영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차시영은 강태주 너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라고 말하는데요. 이로 보아 차시영은 자신의 위신과 아버지의 인정 때문에 여자아이 살인사건을 단순히 실종사건으로 은폐했지만 이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 아이는 화성초등학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김현정 양이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죠.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강간살인사건이라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이 시체를 발견하고도 은닉해 범인뿐 아니라 국가 또한 유족에게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살인을 실종으로 바꾸기 위해 보고서와 진술서 그리고 현장 증거까지 싹 다 조작했으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숨기기까지 했다고 하죠. 무엇 하나 끔찍하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드라마에 담기게 될지 다음 회차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